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Weekly Ahead, 다음 주 주식시장은? 이라는 주제로 월가가 내다보는 다음 주 주식시장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대 지수 주간 동향입니다. 미국의 느린 성장,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글로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다우존스 마이너스 1.12%로 제일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75%, 그리고 S&P가 마이너스 0.6% 하락했습니다. 느린 성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9%에서 5.5%로 꽤 많이 낮췄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2020년 10월 이후 현금 비중을 최다로 늘렸고, 방어 섹터인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포지션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제 유틸리티 업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물, 가스, 전기 및 기타 인프라 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느린 성장으로 인해서 유가, 동,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왜냐면 성장이 느리면은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안전자산인 달러에 이제 수요가 몰려서 9개월 만에 최고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commodities, 이게 원자재거든요. 보시면 뭐 금, 은, 동, 플래티넘, 뭐 크루드 오일, 가스 이런 게 있는데, 일주 동향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빨간불이죠. 그래서 원자재가 하락을 많이 했고,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좀 상승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 달러 지수인데요. 지난 몇 년간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달러에 이제 수요가 모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투자자,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살펴봤더니, 올해는 빅테크 주식, 암호화폐 등등 모든 투자에 열심이었는데, 이제 로빈후드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간편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수수료 빵원으로 밈 주식의 입구이자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한 유명한 미국 주식 기업이죠. 수요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고객들이 다음 달부터 매매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2020년 저점 때부터 올해 주식시장 조정에 대한 경고는 실패한 전략이었죠. 좀 이따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하지만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예고하고 있다 라고 이제 소매 투자자들 동향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3대 지수의 동향인데, 파란색이 S&P죠. S&P가 상승을 제일 많이 했네요. 18%, 그리고 다우지수가 14%, 그리고 올해는 나스닥이 좀 부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은 나스닥이 현저하게 앞서갔었죠. 빅테크 주식들 중심인 나스닥이 12.8%, 이렇게 올해는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경고가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이제 메건 홀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여성 전문가세요. 베르덴스 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이사장인데, 30억 불 정도를 운영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3조 5천억입니다. 상당히 큰 자산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신뢰가 좀 가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자산이 랠리를 펼치던 유토피아 같은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좀 더 셀렉티브 해줘야 한다. 이제 셀렉티브가 좀 더 잘 선별해서 골라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아무 때나 이제 뭐 다트 던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느 섹터가 유망한지 또는 성장성이 있고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지 그런 분석을 더 해야 되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랍 하워스라는 분은 이제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시니어 투자 전략 디렉터라고 해요. 지난 시간 동안 연준의 통화적 지원이 너무나도 막대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테이퍼링과 이것이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은 그 공포는 즉 주가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핵심 이슈가 뭐냐?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매년 8월 열리는 경제정책 토론회인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경제학자 등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세계적인 이목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 테이퍼링의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120빌리언 불, 이게 142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매주 사들이는 미 국채를 사들여서 이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언제부터 줄어들 것인가, 그래서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가 핵심 이슈가 되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이퍼링 예상 시기를 원래 내년 1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공개된 최근 연준 정책 회의록에 기반을 해서 올해 12월로 이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올해 안에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있느냐 봤더니 이 리스크는 지금 S&P 500 기업의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죠. 퍼가 21.1, 이거는 이제 미래 기반 예상이고요. 제가 찾아온 거는 이제 과거 기반인데 34.65, 얘는 21.1, 20년 평균치의 34% 이상이다. 그래서 즉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고점에 다다르면은 큰 조정을 받아왔죠.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스크고, 기회는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매우 낮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국채 수익률인데, 이게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한 2~3%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5.5%라고 말씀을 드렸죠, 3분기. 그래서 아직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뛰어나고 국채 수익률이 낮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국채에 투자를 안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과 주식은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역사적인 고점을 보시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낮으면 주식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전략과 발언은 어떤 게 있느냐 찾아봤더니 아까 소개드렸던 메간 홀만은 Alternative Investment, 이제 대체 투자의 비중을 확대를 했는데 이제 선물에 롱숏 포지션을 둘 다 가져가서 이제 뭐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그 변동성에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 헤지펀드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서 주식과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관계가 낮은 곳에 이제 큰 투자 금액을 넣고 있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레그 바석이라는 분은 이제 AXS라는 이런 투자사의 사장인데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선물 등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는 해칭하면서 주식에 대한 노출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마크 하펠레라는 분은 UBS 최고 투자자인데 다양한 지역,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서 변동성을 대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S&P 지수는 5,000으로 마감될 것을 예상을 해서 현재 4,441에서 어쨌든 우상향은 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무엇이냐? 현재 전문가들 간의 논쟁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 수십 년간 시장에 탄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탄력성이 떨어지면 튀어오르고 떨어지면 튀어오르고 떨어지면 튀어오르다가 지금과 같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가 매우 강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가 아직 그 트렌드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아직 buy on dip, 딥이 이제 푹 꺼진 걸 얘기하는데 이때 매수를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sell on strength, 이제 많이 올랐을 때 파는 정신보다는 떨어졌을 때 사는 이런 멘탈리티가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 변동성 대비는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금액을 분산 투자한다든지 뭐 현금화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주식의 우상향 트렌드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꺾일 만한 아직 그런 특별한 뭐 블랙스완 같은 사태는 없어서요.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참고를 해봐도 장기적인 우상향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현금화 하시는 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대로 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이제 월급이 들어오거나 이제 보너스가 생기는 대로 바이 언 딥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